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회사가 갑자기 휘청하는데 가장 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좀 이미지 때문에 꺼리지 않나요? 끝인 줄 알았던 순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캠코 이야기 팟캠스트 진행을 맡은 호스트 노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코의 모든 행보를 지켜보는 캠코 덕후 주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캠코를 사랑하는 남자 분위기 메이커 오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촬영인데요. 이제 벌써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스튜디오 오는데 땀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여름이라고 느낀 게 비가 오는데 진짜 너무 습해가지고. 네, 뭐 이제 더운 것도 더운 건데 혹시 저희 첫 번째 촬영 본 쇼츠 조회수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거의 4만 회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4만이요? 네. 이 정도면 첫 촬영치고 저희 정말 성공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이 개인의 제기였다면 이번 팟캐스트 주제는 기업의 제기입니다. 근데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데요. 근데 기업 제기는 저희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냥 뭐 대기업 회장님들 그런 얘기 같은데. 바로 그 오해를 깨러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 일상이나 혹은 저희 부모님의 일터랑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영재 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회사가 갑자기 휘청하는데 혹시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게 의외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흑자를 내는데도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꽤 있거든요. 이거를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문은 밀려드는데 당장 원자재를 살 현금이 없거나 받을 돈이 며칠 늦게 들어온다거나 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사업은 잘 되는데 잠깐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거네요. 분명 돈은 들어오는데 타이밍이 안 돼서 현금을 못 쓰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거래처도 분명한데 딱 일시적인 현금 부족. 네,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캠코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회생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 골든타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좀 이미지 때문에 꺼리지 않나요? 약간 소문이 저기 캠코까지 갔대 하면 되게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바로 그 부실기업 낙인 효과입니다. 그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오늘 세 가지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기대는 수단이 아닌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쓰는 똑똑한 카드인 셈이거든요. 네, 첫 번째 자산 매입형, 영어로는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영재 씨 한번 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S&LB라고 하는 거는 한 문장으로 내 공장을 팔았는데 사장님은 똑같이 그 공장으로 출근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았으면 비워줘야지 그거를 그냥 계속 쓴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핵심인데요. 캠코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을 사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목돈,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확 생기게 되겠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운영 자금도 확보를 하고요. 대신 회사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서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던 집을 팔되 이사는 안 가고 세입자로 계속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영업의 연속성입니다. 공장을 옮기면 기계를 다시 설치하고 직원들은 또 흩어지고 거래처도 떨어져 나가잖아요. 세일 앤 리스백은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회사 입장에선 자리도 안 옮기고 현금만 마련하는 거니까 일하던 사람들은 변화를 모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도 제일 안심이 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선 매수권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나중에 그 자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 형편이 나아졌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경영권을 지켜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맡겼다가 이제 되찾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까지 챙겼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10년 안에 그 자산을 되사면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고요. 게다가 요즘은 소유권을 아예 넘기지 않고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도 있어서 세금 부담을 한 번 더 덜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숫자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캠코가 2015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로 누적 지원 규모가 약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일자리 유지를 도왔습니다. 와, 그만큼이나요? 결국에는 회사 하나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랑 그 직원들의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일앤리스백은 팔 공장이나 건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회사들은 번듯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무실도 보통 임대로 하고 가진 거라고는 뭐 기술력이랑 직원 몇 명 그게 전부인 곳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도가 바로 금융지원형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큰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과 영업망은 탄탄한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담보 없이 빌려준다고요? 은행은 보통 안 빌려주지 않나요? 네, 바로 그게 캠코의 역할입니다. 네,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회생, 워크아웃 기업 자금 대여, 줄여서 DIP라고 하고요.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당장 직업 월급 주고 원자재 살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 신규 운영 자금을 캠코가 빌려주는 겁니다. 이미 어려워진 회사한테 돈을 더 빌려준다는 게 좀 의외긴 한데 보통은 위험하다고 잘 안 빌려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인 캠코가 나서는 겁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한테 운영 자금이 끊기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자금을 대주고 정상화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담보부 사채 발행 지원입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회사채를 발행해도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주거든요. 자금 조달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캠코가 신용을 보강해줘서 다시 자금이 돌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담보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 그런 회사를 캠코가 이제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지원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펀드 조성형. 이거는 스케일이 좀 틀린데요. 영재 씨가 한번 이 캠코가 먼저 투자한다는 핵심을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캠코가 정책 자금을 먼저 투입해서 앵커, 그러니까 핵심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걸 보고 민간 투자자분들이 큰 자금을 따라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캠코가 먼저 나도 돈 넣었으니까 너네도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이거네요. 확실히 민간에서는 공공기관이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을 합쳐서 기업 구조 혁신 펀드라는 대형 펀드를 만듭니다. 이 돈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단순히 버티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네, 이른바 밸류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주주로 들어가서 회사 자체를 키워준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굉장히 시적절하거든요. 캠코가 최근에 조성한 기업주도 혁신 펀드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나요? 네, 최근에 조성한 기업구조 혁신 펀드 6호가 약 1조 원 규모인데요. 요즘 전 세계가 또 관세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6대 수출 주력 산업, 그러니까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 6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와, 그러면 한 회사를 살리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산업 전체를 뒷받침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펀드 조성형은 기업 한 곳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좋은데 솔직히 사장님들은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프로그램이 3개나 되는데 우리가 뭐 어디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민까지 캠코가 해결했는데요. 온 기업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기업구조 혁신 지원센터의 온라인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온 기업에 기업이 문을 두드리면 회사 상황을 보고 여기는 SNLB가 맞겠습니다. 여기는 펀드 투자로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줍니다. 투자받고 싶은 기업이랑 투자하고 싶은 그런 자본시장 투자자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진짜 어디 뭘 할지 몰라도 온 기업 하나만 일단 문을 두드리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와, 이건 진짜 편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아까 낙인 효과 때문에 망설인다고 했잖아요. 그 망설이는 사이에 정작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늦게 가면 살릴 수 있는 회사도 못 살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려움이 깊어진 뒤에 가면 그때는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좀 위험한데 싶을 때 미리 두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네, 캠코의 기업 지원은 마지막에 잡는 동아줄이 아니라 위기 전에 미리 쓰는 똑똑한 카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 캠코의 기업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분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기업 지원? 나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네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취업할 회사 얘기고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캠코 덕후로서 펀드가 관세 피해 산업까지 챙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지원도 같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사장님이나 실무자분들, 우리 회사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회사 다니시는 분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면 막막하지만 함께 진단하면 길이 보입니다. 위기 신호가 보인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온기업을 검색해서 먼저 문을 두드려보세요. 캠코와 함께하는 재규지원 팟캐스트 팟캠스트,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유익하고 희망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 출발하세요. 감사합니다.